이번 시간에는요, 유럽 리그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네. 이 상황에서 올 시즌 베스트 사이닝은 과연 누군가? 한의원님이 저한테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번 찾아봐 달라. 네. 프리미어 리그에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고, 한의원님이 기타 리그에서 방대한 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또 베스트 사이닝 선수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이제 한의원님 저 쫙 그러면 좀 지루하니까. 네. 한 명 한 명씩. 네. 프리미어 리그, 비프리미어 리그. 선수 중에서 베스트 사이닝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프리미어 리그에서 네. 일단 저는 분데스리가에서 두 선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두 선수를 뽑으셨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첫머리에 언급되어야만 하는 선수는 분데스리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제가 맡은 영역에서 가장 첫머리는 이 선수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단테 선수입니다. 네.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을 올 시즌 정말 너무도 강력한,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해 보이는 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단테 선수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네. 단테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볼을 처리하는 능력이, 이 수비수도 사실은 공격 전개의 출발점 아닙니까? 네. 근데 공격 전개의 이 출발점으로서는 정말 침착한 볼 처리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패스 전개할 때 이 패스 성공률이 뭐 90% 이상일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단테 선수가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또 한 가지는 꾸준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뭐 엄청나게 좋은 선수들을 갖추고 있고 중앙 수비에도 좋은 선수가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다른 중앙 수비수들은 부상이라든가 약간의 기복들을 탔거든요. 하지만 단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테의 파트너가 누가 오건 간에 단테 선수는 정말 그 평정심, 침착한 수비를 계속해서 해줬고, 뭐 공중볼 능력 좋죠. 전체적으로 뭐 올라운드, 정말 세계 축구에서 아주 우수한 수비수가 이제 그야말로 전면에 부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단테 선수가 제 모든 선수 중에 1번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베스트 사이닝 첫 번째로 꼽을 선수 로빈 반 페르시를 꼽았습니다. 네. 반페르시 선수 맨유 팬들이 이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라는 거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은 상황적으로 네. 반 페르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이, 사실 시즌 초반에 저희가 뭐 프리뷰할 때도 맨유가 올 시즌에는 초반에 닭공 체제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진짜 두 골 먹으면 세 골 넣는 이런 축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3대2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수비가 좀 많이 허술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반페르시 선수가 시즌 초반에 3대2 경기에서 거의 골을 넣어줬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골들 넣어주면서, 비기거나 혹은 흐름상 질 수도 있는 경기들을 많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시즌 초중반까지 3대2 승리 4번, 4대3 승리 2번, 그 경기에서 다 골을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상황을 극복을 해줬고, 시즌 중반에서 종반 가는 시점에 골을 좀 못 넣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맨유가 수비로 좀 받쳐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막판 와서 골을 몰아치면서 맨유 20번째 우승, 자신의 등번호에 맞는 우승을 달성을 시켜줬습니다. 골수로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상 맨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왼쪽 윙백입니다. 네. 왼쪽 레버쿠젠에서 이적한. 네, 레버쿠젠에서 이적을 했는데, 사실 레버쿠젠 기간 동안에는 이 선수를 다른 팀들의 막 임대들을 많이 보냈었고요. 네. 그리고 레버쿠젠에 있을 때도 뭐 교체 멤버 정도로밖에는 몇 번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바스티안 옥치프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사실 분데스리가 전체로 봤을 때 프랑크푸르트가 상당히 돌풍이었거든요. 사실 승격팀인데, 네. 승격팀이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있지만은. 프랑크푸르트의 뭐 공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중앙에 또 중심을 잡아주는 뭐 로데 선수라든가, 그렇죠. 여러 명의 공신이 있었습니다만, 이 옥치프카 선수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올여름에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큰 클럽들, 네. 뭐 독일 내도 있고 독일 외도 있고, 네. 많은 또 강원 FC도 있고. 예를 들어 잉글랜드나 스페인의 클럽들도 특히 왼쪽 측면에서의 좋은 윙백을 필요로 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욕심을 낼 만한 선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블도 잘하고요, 태클 성공률도 높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공격, 수비 밸런스 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 맨유 같은 팀도 네.
관심을 가질 법해요. 네. 왜냐하면은 에브라 선수와 어떻게 보면 드리블로 공격 나갔을 때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네. 네. 토트넘 같은 경우도 네. 왼쪽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좀 생각이 해야 있을 수는 되니까요.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뭐 꼭 잉글랜드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 이 옥지프카 선수의 주가는 지금 이제 유럽 전역에서 상당히 높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K리그도 지금 왼쪽 수비 고민하는 팀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아니, 선수가 농담입니다. 또 제가 여기 선정한 선수들은 단테 선수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쌌어요. 네, 그러니까요. 애초에 데려올 때는 굉장히 네. 쌌는데 실제로 지금 효율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비용 대비 고효율 선수들을 이제 꼽아야 되는데 반페르시는 사실 안 꼽을래 안 꼽을 수가 없어서 그럼요. 일단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산티 카솔라 선수입니다. 네, 미코스는 스페인산. 카솔라 선수가 올 시즌에 기록을 보니까요. 한 경기 빼고 다 선발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한 경기 교체 출장을 했는데 전 경기를 다 뛰었어요. 글쎄요, 말라가 있을 때도 그렇고 많은 경기를 뛰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종반까지 해줄 수 있느냐 조금 의구심도 들었는데 계속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카솔라 선수가 이 지난 시즌도 파브레가스 공백이 좀 느껴졌던 아스날 아니겠어요? 네, 그 상황에서 그러한 이제 공백까지도 아주 충분하게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량 보여줬고 특히 양발을 엄청나게 잘 쓰는 그러한 것을 또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 다재다능한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분 또 어시스트 능력, 득점 능력 다 갖춘 아주 걸출한 공격형 미드필더 윙포드 자원이 들어왔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타 선수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다시 해볼게요. 실바가 나아요, 마타가 나아요, 카솔라가 나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올 시즌만 보면은 저는 마타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타가 첼시가 경기를 69경기 치렀는데요. 네. 마타가 기록한 공격 포인트가 그래도 카솔라보다 좀 많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카솔라는 양발을 잘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마타 선수는 그래도 어시스트를 확실하게 해줄 때 그 결정적일 때 어시스트를 좀 많이 해줬어요. 네. 네. 이 마타 선수가.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한 51대 49 정도로 마타에게 우위를 전 주고 싶은데 다 거기서 거기죠. 둘 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저는 약간 장난으로 물어봤는데 엄청나게 진지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네. 역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타 카솔라 주제 갖고 다음에 또 시간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 이제 실바 선수까지 낄 수 있다니까요. 실바 올 시즌은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 실바라면 충분히 압도합니다만. 자, 한 의원님의 세 번째 선택은 너무나도 유명한 슈퍼스타입니다. 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인데요. 고효율은 됩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프랑스 리그의 지배자죠. 네. 한마디로 이제 프랑스 리그에 도착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이 정도의 또 거함 클럽으로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고 물론 네. 파리 생제르맹이 많은 호화로운 영입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질라탄 선수가 그래도 정점에 있으면서 거의 뭐 27골 뭐 그 이상 그렇죠.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라탄 선수의 또 그 골들이 아니었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또 올 시즌의 영광도 네.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라탄 선수는 제 생각에는 뭐 고비용 뭐 저비용 이걸 떠나서 반드시 비프리미어 리그 존에서는 들어가야 될 베스트 사이닝이 확실합니다. 네. 그렇군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뭐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페르시처럼 해외 쪽에서는요. 저는 세 번째로 선택한 선수 말라가에서 이적한 카솔라에 이어서 바에카노에서 또 스페인에서 온 선수입니다. 수완지로 이적한 미추 선수입니다. 네, 미추 선수는 정말 이적료가 200만 파운드거든요. 네. 네, 사실 저렴한 이적료로 저비용 고효율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미추 선수가 차지하는 역할이 사실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고 수완지에서 중요한 것이 티키타카처럼 점유율 축구를 하더라도 무언가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할 때 허리로 좀 내려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앞선에서 등을 쥐고 볼을 또 간수해주고 전개해주는 이러한 플레이어가 필요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로톱에서 약간 포스트 플레이를 병행하는 이런 성향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미추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때도 있었습니다만 좋은 역할을 워낙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 가담을 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만 앤디 캐롤부터 해서 근데 이 미추 선수도 정말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이가 좀 서한지가 좀 낮아요. 그러한 수비력을 커버를 많이 해줬다. 네, 그래서 공격, 허리, 수비에서 수완지에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해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미추 선수 뭐 유럽 전역으로 따져도 분명히 여기 들어갈 자격이 아주 충분하고도 그렇습니다. 넘치고요. 네. 그리고 제 다음 선택은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잘 아시는. 그러니까 스페인 팬들은 사실 미추 선수를 원래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가서 더 또 유명해졌지만은 이 선수는 스테드 말브랑크 선수. 네. 풀럼, 토트넘, 썬덜랜드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뭐 10년 정도를 그렇습니다. 뛴 선수인데 이 말브랑크 선수가 사실은 그 이후에 생떼띠엔이랑 재작년에 계약을 했다가 네. 2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거의 반은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재작년에 반은퇴 상태에 빠졌던 선수를 이런 이제 선수가 참 근데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한 1년 만에. 네. 1년 만에 자신을 키워줬던 리옹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원래 이제 말브랑크 선수가 청소년 때부터 명성을 얻은 데가 리옹 유스 출신이거든요. 리옹이었고 프랑스 청소년 대표에서도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리옹으로 돌아와서 근데 처음에는 이 선수가 얼마나 하겠어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리옹의 그 중원에서 뭐 어시스트, 뭐 창조적인 역할, 또 어떤 공격의 또 출발점 역할을 하는 역할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말브랑크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정말 어느 정도 그만뒀다가 돌아온 선수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네. 우리가 뭐 일부에서 이천수 선수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말브랑크 선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영입은 아닐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성과만 놓고 봤을 때는 하지만 뭔가 말브랑크 선수를 그렇죠.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브랑크 선수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만둘 것 같다가 돌아온 선수도 박수를 쳐줘야 정말 훌륭한 활약을 해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표본을 보니까 보여줬어요. 그루키프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진 기간도 있었던데. 그루키프 선수는 근데 정말 계속 부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고미스나 로페즈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골을 그래도 많이 넣을 수 있었던 데는 그나마 말브랑크가 이렇게 네.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리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순위에서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 있겠네요. 저의 네 번째 선택입니다. 원래 아자르 선수 하려다가 아자르 선수 몸값이 뭐 다 포함하면은 대략 지금 제 생각에는 한 3천만 파운드 전후로 이제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몸값에 비해서는 딱 그 정도 해준 것 같아요. 네, 아자르 네, 선수. 알겠습니다. 네. 오스카 선수도 워낙 경기를 많이 뛰면서 뭐 어느 정도 해줬는데 또 그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 칠 선수들이 잘해주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고효율을 또 노려야 되는 이러한 이제 베스트 사인의 선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벤테케 선수. 네. 벤테케 선수는 공격 라인에서 정말 아주 큰 역할을 아스톤 빌라에서 해줬습니다. 팬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벨기에 짐 선수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웨스트 브로미치로 임대된 루카쿠 선수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줬고 이 벨기에 공격 라인의 올 시즌 돌풍 이것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선수는 프랑스 리그에서 좀 숫자가 많습니다. 프랑스 리그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선수인데 다리오 시비타니치라는 선수가 네. 있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은 나이가 적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꽤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이 자신의 축구 경력에서 최고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최고입니다. 남미로 복과로 임대를 받다가 와서 네. 다시 또 이렇게 전성기를 또. 그러니까 아약스에도 잠깐 여러 해 전에 좀 있었던 네, 적이 있고 석현주 선수와 함께. 그 이전에는 이제 반필드라는 또 아르헨티나 네. 클럽에서 반필드에서 한 두어 시즌은 또 잘했던 네. 선수예요. 그런데 뭐 아약스로 건너와서 이제 잠깐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게 잘했던 어떤 폭발적이었던 시즌은 여태까지 그렇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니스로 이제 올 시즌에 도착을 해서 니스가 사실 지난 시즌보다 순위가 많이 올랐어요. 네, 지난 시즌은 그렇습니다. 이제 중하위권 정도였는데 올 시즌은 계속해서 아주 상위권이거든요. 네. 이 니스에서 전체 프랑스 리그를 통틀어서 득점 3걸 안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17골을 올 시즌. 네, 지금까지 네. 이제 17골인데 오른발 아주 정교한 마무리가 물이 오른 것 같은 플레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프랑스 리그 화면 같은 것을 만약에 이 시비탄치 선수 니스 골을 찾아보시게 되면 네. 이 선수가 정말 올 시즌에 마무리를 기기묘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칩샷 같은 걸로 넣은 골들도 꽤 알겠습니다. 있고 시비탄치 선수를 저는 별로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니스로서는 정말 싼 가격에
엄청나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를 얻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12타니치 선수. 시비타니치 선수. 또 이런 기회로 한현님이 또 방대한 또 이 유럽 외에 유럽에 있는 많은 리그들을 또 섭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수들 이 선수 누군가 하는 팬들도 많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다음 선택은요. 풀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무사 덴벨레입니다. 네. 네. 정말 덴벨레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후반기죠. 특히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더 잠재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보면은 일단 키핑력이 볼 소유 능력이 워낙 좋죠. 네, 웬만해서 볼을 뺏기지 않습니다. 네.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가져야 될 가장 큰 장점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토트넘이 스코 파커도 부상 기간이 있었고 허리에서 좀 그러한 미스를 줄여야 되는 선수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앞쪽에 있는 공격진들에게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앙 미드필더가 절실했는데 무사 덴벨레가 그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해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정도의 성장이라면 중앙 미드필더로서도 이제는 탑 플레이어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지현 의원이 중앙 미드필더를 한 명 소개하셨으니까 네. 저도 중앙 미드필더를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의 발레로 선수. 보루아 발레로 선수입니다. 보루아 발레로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도 이제 잠깐 소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만 사실 이 보루아 발레로 선수가 마요르카라든가 비아레알에서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발레로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 바로 빈첸조 몬텔라 감독의 이제 피오렌티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가장 칭찬받아야 될 팀이고 가장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심은 바로 이 보루아 발레로 선수 그리고 사실 다른 이적생들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곤잘로 로드리게스도 잘했고 네. 비아레알 출신들이 알베르토 아킬라니 선수, 다비드 피사로 선수 그리고 말레로 선수까지 해서 말레로, 아킬라니, 피사로가 이제 중앙 미드를 네.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의 면면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티키타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죠. 네, 기술적이고 어떤 패싱 게임으로서 또 점유율도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어떤 플레이를 펼쳐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보루아 발레로 선수는 어시스트만으로도 세리에아 전체에서 아주 상위권 순위에 네. 듭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어시스트를 이미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피오렌티나의 뭐 엔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약간 한마디만 추가를 하자면 이 몬텔라 감독이 추구했던 이 스타일 자체가 로마와 비아레알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몬텔라 감독 자신이 이제 로마 출신인데 네. 예를 들어 피사로라든가 또 아킬라니 선수는 과거에 로마 출신이거든요. 네. 여기에 말씀하셨던 이제 곤살로 선수를 비롯해서 비아레알 선수들을 또 여러 명을 데려왔는데 결국은 로마가 패싱 게임을 잘할 때 비아레알이 패싱 게임을 잘할 때 이것을 버무려 놓은 팀이 빈첸소 몬텔라의 바로 피오렌티나였고 그 중심에는 보루아 발레로가 있었습니다. 네. 추억의 이름들 많이 나오죠. 네, 네. 네, 몬텔라. 몬텔라 선수는 훌륭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로마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이 몬텔라 선수가 이끄는 피오렌티나도 그렇고요. 이탈리아, 잉글랜드, 지금 스페인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네.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스페인 선수들의 어떤 확대, 네, 이 확장 이런 부분들이 또 올 시즌에 더 커진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스페인이 유럽을 막 이렇게 지도를 늘려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 스페인 리그 선수들이 그렇게 이탈리아로 가서 뛰거나 실패 확률이 높았죠. 예, 이런 경우에서 성공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잉글랜드로 가든 다 거의 다 성공들을 합니다. 스페인 선수들이. 저는 다음 선수, 역시 이 선수도 저비용 고효율 선수로 저는 평가받고 하고 싶습니다. 위건에서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모하메드 디아메 네. 선수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에 비해서 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터질지 몰라서 많은 빅클럽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영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웨스트햄이 이제 데려갔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잘 뛰었습니다. 올 시즌도요. 특히 이제 세멀라데스 감독이 좀 큰 축구를 이제 구사하는 중에 전체적으로 뭐 세트피스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중앙과 공격에서 연계 과정에서의 파워풀한 어떤 그런 진행, 이런 부분에서 디아메 선수가 그런 색깔이 너무 잘 맞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면은 빅클럽에서도 충분히 한두 시즌 정도 계약을 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올 시즌에
또 큰 기량을 또 발휘하는 그런 잠재성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 라리가를 해설을 합니다만 라리가 선수는 좀 적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의 유일한 라리가 선수로서 파트릭 에베르트 선수, 바야돌리드의 윙포워드죠. 네, 바야돌리드의 이제 측면 공격수를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 에베르트 선수가 원래 독일 청소년에서 뛸 때는 굉장히 인정을 받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이어라든가 뭐 슈멜처라든가 훈멜스라든가 외질이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과 사실 청소년 대표팀을 같이 커온 선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독일 리그에서는 별게 없었어요. 별게 없었다가 베를린에서요?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별게 없었는데 바야돌리드로 와서 완전히 이 바야돌리드의 어떤 폭발력을 네. 이 에베르트 선수가 혼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발적인 어떤 드리블 돌파뿐만이 아니라 또 킥을 찰 때는 바야돌리드의 베컴이에요. 네. 그래서 이 킥력 자체 그리고 뭐 세트 플레이라든가 크로스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에베르트 선수를 노리는 또 올여름에 다른 클럽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독일 선수들도 또 스페인 가서도 활약을 하고, 뭐 외질 선수도 활약을 하고. 이런 자꾸 네. 이제 이 교류가 많아지는 교류들이 거죠. 많아지는데. 잉글랜드 선수는 여전히 가서 좀, 뭐 과거에 뭐 스티브 맥마나만이 레알 마드리드가 잘 뛴 적은 있습니다. 네, 맥마나만, 베컴. 뭐. 네, 근데 이제 타 선수들 갤럭시 정책 펴면서 약간 밀린 감도 있고, 그 전에 뭐, 마크헤주나 이런 선수들이 잠깐 빅클럽으로 간 적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선수였죠? 잉글랜드 선수들도 뭐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리그로도 가서도. 하지만 역시 지난 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잉글랜드 리그 자체가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네,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수 저는요, 아약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얀 베르통원 선수 뽑았습니다. 여러 위치를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유형의 수비수죠. 거기에 에코터 선수 부상 기간으로 빠질 때 왼쪽 수비 커버해주고 센터백도 커버해주면서 스콧 파커가 없을 때도 또 전체적으로 센터백으로서 사실 그 토트넘이 센터백이 되게 약했거든요. 네. 올 시즌에 코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좀 중용이 됐는데 베르통웬이 없었다면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네,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그러한 공백들을 잘 메꿔줬고 패싱력 또 간헐적인 어떤 태클 능력 이런 부분에서 정말 최고 탑클래스의 수비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선수는 저의 모든 선정 중에서 가장 특이한 선수입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죠. 네, 제가 그 기대되는 이적 뭐 이거 할 때도 사실은 이 선수를 넣었었는데 이 선수가 기대대로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보타복으로 옮겨간 네덜란드의 클라렌스 세도르프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도르프 선수가 브라질 리그로 간 것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말씀을 드릴 적에 브라질 리그가 이제는 세도르프 같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재정적으로도 많이 좋아졌다.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또 영입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도르프 선수가 글쎄 브라질에 가서 정말 즐겁게 축구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년에 이거 뭐 브라질 가서 한번 노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신 팬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세도르프 선수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그 주 리그 트로피 뭐 2개 들고 벌써 그러니까 브라질은 이제 주 리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세도르프 선수가 소속돼 있는 보타보고가 소속된 그 리오데자네이로 주 리그는 브라질의 일부 리그. 양대 주 리그라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깜페오나토 파울리스타와 더불어서 깜페오나토 카롤리카라는 이 주 리그가 있는데 여기서 또 우승도 했고 그 세도르프 선수가 골도 9골이나 넣었어요. 네. 골도 9골이나 넣은 데다가 정말로 결정적으로 이 세도르프 선수가 뭘 했냐면은 보타보고가 정말 마음 깊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가 가린샤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토스에 펠레가 있다면 보타보고 사람들은 펠레보다 가린샤가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도르프 선수가 가린샤 선수가 옛날에 했던 그 드리블을 했어요. 똑같이. 제 생각에는 세도르프 선수가 그걸 알고서 일부러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원래 헛다리 드립을 잘하잖아요. 하여튼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가린샤의 전매 특허 드리블과 이 세도르프 선수가 똑같이 한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보타보고 팬들이 우리에게 다시 가린샤가 오셨다 뭐 이럴 정도로 세도르프 선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지금 그 작년 여름에 간 이후에 열심히 해서 성과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세도르프 선수를 저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세도르프의 칭찬을 그냥 뭐
한번 저 세도르프 가지고 칼럼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질 리그 소개와 더불어서. 장지현 의원 좋아하셨던 삼프도리아에서도 뛰었던 선수죠? 네, 그렇죠. 삼도리아에서도 세도르프 선수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축구 언제적 세도르프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팬들이 있는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브라질 리그에 또 이 기회에 한번 또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의 다음 선택은요. 피오렌티나가 뭐 비아레알 출신들도 영입을 하고 재미를 보고 있는데 피오렌티나에서 내보낸 전도 유명한 어린 수비수 나스타시치. 네. 나스타시치가 맨시티에 가서 정말 20살이라고는 믿기 힘든 올 시즌에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가 20살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빈센트 콤파니도 어린 시절에 이제 막 그 정도로 그 평가를 받다가 잘 못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좀 늦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콤파니와 더불어서 콤파니가 지난 시즌 정도만 해준다면 올 시즌 말고 같이 해준다면 맨시티의 센터백 라인이 가히 뭐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상당히 탄탄한 앞으로 이제 맨시티의 수비를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중심 선수로서 자리매김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나스타시치 선수. 네. 예. 저의 이제 9번째 선택은 갈라타사라이로 이제 옮겨갔던 부락 일마즈 선수인데요. 네, 이 일마즈 선수도 장지현 의원과 더불어서 이제 1년 전에 소개를 해드린 그렇죠? 바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터키에서는 정말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 자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라타사라이가 결국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이 되고 부락 일마즈 선수는 또 득점왕이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한 겁니다. 그렇죠. 기대치만큼 했고 또 우리 팬들에게는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을 거예요. 그 갈라타사라이가 결국은 뭐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뭐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조별리그를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락 일마즈의 또 골 사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리그, 챔피언스리그 할 것 없이 부락 일마즈 선수는 당초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켰고 갈라타사라이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난 시즌 트라브존스포르 때보다는 조금 이제 득점력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거의 매경기 골을 네. 넣었거든요. 터키가 계속 이제 하칸 수크루 이후부터 확실한 어떤 공격수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했는데 일마즈로부터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저의 마지막 선택은요. 겨울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안 뽑으려고 했는데요. 이 선수는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스터리지. 쿠티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리버풀로 간 두 명의 선수. 이 스터리지와 쿠티뉴. 또 스터리지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둘 중에 한 명 선택이면은 스토리지 선수인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쿠티뉴 선수가 최근 몇 경기에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스터리지 선수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또 파란 팀과의 뭐 인연으로 봐도 그런 거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네. 그 선수 원래 맨시티 출신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스터리지 선수가 리버풀에서 아주 좋은 영입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아레즈가 없을 때 특히 톱 자리에 가서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이 스터리지에 대한 중용을 아마 고민할 수 있게 만들 정도로 지금 종반의 활약이 좋은데요. 아주 좋은 영입이 됐다. 이렇게 또 선정을 했고요. 네. 또 저의 이제 마지막 선택은요. 네. 부락 일마즈 선수와 더불어서 1년 전에 또 이 선수도 말씀을 그렇죠. 드렸습니다. 포르투의 잭슨 마르티네스 선수. 네.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표로도 골 실적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포르투의 이 스트라이커 자리가 이게 뼈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요. 이게 리산드로 로페스 선수와 라다멜 팔카오 선수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잭슨 마르티네스 선수의 올 시즌의 실적이 이 리산드로 선수와 팔카오 선수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리그 골만으로 따지면 지금 더 많은 수준이거든요. 리그 골 25골 넣었습니다. 현재까지. 잭슨 마르티네스 선수는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다시피 신체 조건이 좋으면서도 유연성, 드리블, 슈팅력 이런 게 다 골고루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축구계가 아주 또 주목해야 될 진짜 9번 중에 한 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올 시즌 결국 포르투가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리산드로 없어도 그러니까요. 팔카오가 참 있고. 대단해요. 그래서 네. 사실 포르투가 영입하는 이 스카우트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K클래식도 사실 브라질이나 이쪽은 스카우터 정보들이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콜롬비아 대표팀에도 팔카오와 더불어서 콜롬비아 리그에서 잘했던 테오필로 구티에레스 선수 이 선수가 올 시즌에 그래서 제가 몇몇 에이전트한테 이 선수 소개해줬습니다. 이 선수 몸값이 괜찮으니까 조금 B클럽에서 영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아직은 괜찮으니까겠죠. 예, 이 선수가 좋은 선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영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도 멕시코 리그나 이런 데서 뛰었습니다만 멕시코 리그는 물론 몸값이 좀 됩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자국 리그나 이런 쪽으로도 그때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좀 스카우팅 능력을 좀 발휘를 하면 거기서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네, 거기서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저비용 고유를 낼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을 영입을 해서 국내 리그에서도 좀 활약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포르투 같은 클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선수들, 특히 조금 인상적이었던 한의원님의 이러한 이제 패턴대로 생각한다면 프리미어 리그에도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카라구니스 선수. 네. 이 카라구니스 선수도 제가 이제 세도르프나 말브랑크 얘기도 했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 카라구니스. 건데 네. 파나시나이코스에서 풀럼으로 올 때만 해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이러려나 보다. 근데 완전 회춘했습니다. 김남일 선수처럼. 풀럼에서 정말 좋은 활약, 또 왕성한 체력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카라구니스 선수 정말 높게 평가를 할 만한 이적이고 기타 제가 몇몇 선수를 고르면 기성용 선수도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리즈유나이티드에서 노리치 시티로 이적을 한 스노그라스 선수. 네. 이 선수도 정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리에서 사우스햄튼으로 간 제이 로드리게스.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몇 베스트에는 이제 끼지 못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좋은 영입이 된 이러한 올 시즌 선수들이 이제 몇 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 계속 떠들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 선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61회 올 시즌을 이제 결산하는 의미의 뭐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올 시즌 베스트 사이닝 몸값 대비해서 아주 효율적인 영입이 된 선수가 누군가에 대한 선수들을 한번 한 의원님과 뽑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찬 소식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